차영주 소장, 예. 알리와 테무 그야말로 기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길래 진격의 중국 유통공룡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예요? 주위에서 쓰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통계를 내준 YG랩 리테일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용자 수를 보면 쿠팡 이용자 수는 약 3,300만 명이고요. 알리 같은 경우 900만 명, 테무 같은 경우 약 800만 명이 현재 이 웹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운로드 수니까 이 부분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제 금액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 지금 알리 같은 경우 결제 금액이 3조 6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있고요. 그렇네요. 테무 같은 경우도 약 6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면 11번가라든지 G마켓 같은 경우 이용자가 한 780만 명, 540만 명입니다. 알리테무가 어느 정도까지 위협적이냐면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네. 건기식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취급하고 있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매 건수가 300만 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이제 우리 K뷰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테무가 현재 지금 속속들이 우리 가정에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그러면 저 중국의 유통 공룡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유통 기업들을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옮겨갔고요. 예.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적용이라든지 어떤 구매의 편리성도 제고해주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물류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그 원활한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소비자의 이제 만족도를 많이 제고하면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그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제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이제 국내 기업과 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 저가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저가 전략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할인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많은 이제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임 이벤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네. 또 이제 구매자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관심을 또 증폭시킨 것도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거로 보입니다. 저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에 국내에 이제 잘 알려진 뭐 마동석 배우가 이렇게 예. 또 광고에 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이지만 국민들의 어떤 호감도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좀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 교수님. 중국의 이 유통 공룡 산업이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한국 유통업계를 이렇게 흔들 정도로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거는 뭐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시커머스가 전략적으로 한국을 들어오는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부터 이야기를 한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고물가 시대니까 저렴한 걸 찾길 원하겠죠.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어떤 걸 발견하냐면 똑같은 제품이 쿠팡에도 있네, 네이버에도 있네, 가격 차이가 나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뭐 3,000원인데 중국 C급에서는 3,000원인데 우리 쿠팡에서는 7,000원, 8,000원, 10,000원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허탈한 거죠. 이제 이걸 이제 뭐 똑같은 어차피 지금데 이게 팩트인 게 우리 이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많은 공산품은 중간에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장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이제 문을 많이 닫았죠. 이제 그런 저가들이 제품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저가 공세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매력으로 꼽아주신 게 싼 가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 가능한 구조예요. 네, 일단 우선 이제 그 중국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서 이제 어떤 유리한 그 점이 이 지리적인 접근성일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전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중간에 어떤 그 유통 단계를 굉장히 이제 간소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통 단계를 여러 번 거칠수록 유통 마진이 더 붙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조한 이제 그 생산자로부터 네. 그 중간 단계를 좀 덜 거치고 바로 소비자에게 이렇게 저렇게요? 그렇죠. 예,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유통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중간에 생기는 그런 어떤 비용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도 그 자체 내에서 좀 재고가 많이 그 누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고를 좀 그 저가에 처분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니즈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좀 전략적으로 좀 크게 이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그런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제품인데 보면은 A 다직인데 저게 자, 중국 유통기업에서는 2,600원, 뭐 3,074원 이렇게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590원에 팔리고 있어서 약 3배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설명해 주신 유통 구조를 다시 보면은 자, 밑에 있는 게 중국 유통기업인데 저렇게 도매 소매를 건너뛰고 제조사, 운송,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저는 예. 좀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리, 테무나 시커머스 하고 있는 것 저것을 완전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 위탁 방식.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제조상은 제품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 위탁 방식인데 그래요? 예. 저게 2023년도까지 주로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리와 테무가 어떻게 하냐면 반 완전 위탁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알리가 한국에 지금 물류 통합 물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예.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제조상들이 그 제품을 창고까지 보내야 되는 이게 그러면 더 빨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커머스 플랫폼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 완전 위탁에서 반완전 위탁.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 책임을 전부 다 이제 제조상들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지금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화하고 있다 이런 네네네.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싼 가격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서는요 뭐 태무깡, 알리깡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물가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소비 지출에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예. 이제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을 통해서 이제 쇼핑을 할 경우에 정말 뭐 할인의 할인, 뭐 그리고 뭐 첫 구매 할인, 뭐 그래서 엄청난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원래 가격도 저가인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 재미 삼아서라도 어떤 뭐 쇼핑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이 저가의 상품들을 한꺼번에 다량 구매하는 그런 이제 유행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배송을 받으면 이제 그 배송받은 이제 박스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언박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박싱 한다고 해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있을 텐데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물품들을 꺼내 보면서 그걸 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저렇게 유명 연예인도 그렇습니다. 네네. 나설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에 좀 불필요한 거를 그냥 괜히 구매했다라는 예. 어떤 그 구매 후에 좀 약간 후회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이제 뭐 만족과 어떤 불만족이 교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또 이렇게 뭐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신조어 트렌드까지 나설 정도로 중국의 유통 공룡 인기가 굉장히 높지만 사실 품질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땡땡땡까지 등장했다. 두 단어입니다. 땡땡땡까지 등장했다.
뭘까요? 이 퀴즈가 나날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정답을 말씀해드리면 조롱 미미 등장합니다. 조롱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알리테무에서 약간의 저질 상품이라든지 잘못된 상품들이 오는 것을 조롱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저게 지금 후방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정도면은 당연히 차를 멈춰야죠. 내려서 보니까 차는 저 뒤에 멀찌감치 있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예. 저게 저렇게 찍힌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운전하는데 상당히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지금 저기 보면 뭐로 보이시나요? 카메라 렌즈로 보이시죠? 네. 의외로 저게 텀블러였습니다. 저게 텀블러예요? 예, 저게 텀블러입니다. 근데 저도 저 영상을 처음 보고서 저런 텀블러면 상당히 멋있겠다, 이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은 카메라 렌즈 가격입니다. 그래요? 카메라 렌즈 가격으로 예. 저런 텀블러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이가 없죠. 보기에는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지만 텀블러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저게 소파 세트입니다. 네. 지금 여성이 앉아 있는데 기존 소파와 비교 저건 또 발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트인데 발 받침대 정도 되는 그리고 저게 텐트를 샀는데 머리만 들어가는 텐트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지금 빵처럼 보이시죠? 네, 빵 빵을 아니에요? 산 게 아니라 조명을 샀는데 예. 빵처럼 생긴 조명을 샀는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빵이 왔고요. 소파 세트 저게 지금 카페트를 샀는데 예. 발받침대가 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황당 제품들이 저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 국기를 검색하면 네. 우리 태극기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 뒤에 이제 한국 국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벚꽃 뒤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저게 지금 건군감이가 잘못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상당히 지금 이제 또 태극기를 검색하면 뭐 유니언잭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금 저게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국 국기가 저렇게 검색이 된다라든지 네. 저걸 이제 한국 태극기로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쓰는 그 가죽 그 가방을 샀는데 네. 거기서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쁘고 귀엽고 정말 저도 조카한테 사주고 싶을 정도 저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에 유해 물질이 묻어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베개를 샀을 때 저런 베개가 온다 뭐 이런 조롱 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귀에 이제 예.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기 딱 보면 붕대 붙인 것 같죠? 네. 저희 베개를 산 겁니다. 베개를 샀는데 저런 베개가 왔다. 그러니까 되고 잘 수는 있으니까 베개는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게 실제 뭐 베개를 사서 저런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저런 조롱 밈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쭉 보면서 뭐 간간히 폭소도 터뜨리긴 했지만 이게 마냥 사실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저 중국 유통 공룡들이 우리나라 유통 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선 그 국내에도 이제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소비자 네트워크하고 이제 판매자, 공급자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제 중국 이커머스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셀러, 우리나라의 판매자보다는 이제 중국계 이제 그 제조사라든지 어떤 이제 그 판매자들이 국내에 이제 많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경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쿠팡과 같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런 기업까지는 아직 큰 뭐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 그런 이커머스 기업들은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저가로 이렇게 공세를 하는 데다가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테무의 그 월간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알리보다도 더 급속도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의 셀러들도 예. 그 판매자 네트워크에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동등한 그런 이제 경쟁을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무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제 어떤 물류센터랑 계약을 맺어서 국내의 그러한 어떤 판매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2018년도가 먼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국내 법인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그게 뭐 신세계 지마켓이라고 지금 돼서 그 공정위에다가 이제 그 기업계라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합작을 통해서 이제 국내와 이제 글로벌 그런 진출을 같이 모색하는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출을 더
이제 가속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더 아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이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테무가 처음 미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현장은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테무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이 유통이나 제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제가 봤고 그리고 제가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도 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테시톡의 공습, 이 알리테무 시인 그러니까 이는 시커머스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다. 2차 공습인데 제가 현장에 기업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 유통하시는 분들, 국내 유통하시는 분들, 우리 제조상들, 우리 플랫폼들 아마도 소상공인들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보여주고 진짜 현장을 가보시면 문 닫는 우리 소상공인들 엄청 많습니다. 네. 하물며 이게 더 커져 간다면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알리나 테무가 싼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 지금 통합물류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중국에 있는 가전제품도 넣겠다는 거죠. 예. 우리 LG나 삼성에 경쟁되는 제품들. 그렇군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시커머스를 보지 말고 얘들 속내가 뭐냐. 예. 한국을 찍고 가고자 하는 것은 북미나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창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그걸 유심히 봐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이게 소상공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우리 산업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을 발판 삼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분석을 주신 건데, 근데 문제가 사실 이런 중국의 쇼핑 앱들을 통해서 하나도 뭐 유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 정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의혹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나왔던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틱톡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미국의 정보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가 계속 지금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중국에 관련된 이제 이 국가보안법 부분에서 기업은 이제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뭐 서버가 지금 뭐 그때도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 막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의심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 이슈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걸 지켜봐야 되고 우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서버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차 선생님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퀴즈를 보게 된다라면 중국 기업 뒤에는 땡땡땡땡땡이 있다가 되는데 중국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네.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의 뒤에는 뭐 별과 관련된 걸까요? 좀 어려운데요. 큰 네. 별을 보셔야죠. 큰 별. 큰 별을 봐야 돼요. 큰 별이 어디냐? 중국 오성홍기의 큰 별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아, 공산당. 예. 예. 정답인가요? 예, 정답이 맞네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인데요. 그 부분 이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각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중국 기업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중국 시스템상 어쨌든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미중 간에 지금 치열한 지금 여러 가지 패권 전쟁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국가 보안법이 계속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계속 관련된 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관련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요?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이슈는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럼 틱톡의 모 회사도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는 계속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틱톡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영 기업이고 하지만 민영 기업도 중국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예. 측면이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국 기업마다 또 그 안에는 또 공산당의 조직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있는 스스로에 모인 그런 또 조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좀 공산당과 연결고리가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중국 기업이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볼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 게 지금 저 부분인 거죠. 자, 중국의 기업이면은 그 내부에 공산당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저기를 통해서 당의 지시가 전달된다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중국의 이제 국영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산당인데 예. 민영 기업에도 근데 자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공산 당원이 아니더라도 기업 안에는 저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가도 저런 조직이 있고요. 네. 텐센트를 가도 저런 조직이 다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은 뭐 국영 기업이야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민영 기업이면 모든 중국 기업이 다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런 걸 해야지만 또 정부 비즈니스, 정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안 했을 경우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영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 큰 기업에 예. 공산 당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1억 명인 당원인데 그러면 그 당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뭐 공산당의 새로운 정책을 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을 민영 기업도 사형 기업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중국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긴 한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 중국 유통 공룡 이 선봉장에선 알리와 테무 여기에도 공산당 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테무 같은 경우 이제 모회사가 판도더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산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산당 위원회가 있는데 공산당 위원회는 뭐 당연히 직책을 이제 거기 위원회 의장을 맡으신 분이 있겠죠. 그분이 판도더에서 수석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도더? 예, 판도더의 수석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산당 위원회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무에 이제 그 테무를 만든 사람이 황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구글 출신인데 이분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산당 위원회에 있는 분을 수석 부사장을 시킴으로써 중국 내 공산당의 흐름들을 정확히 잘 읽어내고 예.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잘 펼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기업인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또 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경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공산당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핀토다는 회사가 뭐 회사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예. 시커먼스를 만든 플랫폼이 테무예요. 그러니까 테무를 이제 글로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황정이라는 CEO는 공산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공산당의 방향성을 깨뜨려 아까 봐야 되겠다. 그럼 그걸 아는 당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은 거죠. 그럼 그분은 지방 정부라든가 예.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야지만 코드를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업 입장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제가 뭐 중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네. 왜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반기를 들 수는 없어요? 반기를 들면 뭐 마윤 회장을 보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힘들죠. 예, 중국에 사업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공산당 반기를 든다는 자체는 예. 그냥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마윈의 사례를 본떠서 보면은 사실상 기업 활동을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사실 차영수 수장님,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좀 등에 업은 중국 유통 공룡업체들과 일단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현재 중국 유통 공룡의 공습을 받은 일단 우리 기업들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쿠팡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세계 그룹인 쓱닷컴 같은 경우 지난해 순매출이 1조 5천억 정도였었어요. 뭐 큰 규모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6%가 줄어든 금액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화면을 보시는 것도 지마켓 같은 경우도 19%가 매출이 줄었고요. 롯데 온 같은 경우도 11%가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쓱닷컴이라든지 지마켓 같은 경우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 이제 권고사직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조금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공습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또 산업계 피해가 사실 우려는 되지만
최철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통 공룡들 사실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내의 그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제 각자 이제 이러한 그 경쟁 속에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판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면 지금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이 약진한 것은 맞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규모의 그런 저가 공세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을 했었을 때는 좀 일부 뭐 이용자와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었지만 그게 좀 뜸해지면 오히려 또 이제 이용자가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저가 많은 프로모션 전략을 꾸준히 지속할 수가 없다면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경쟁력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이게 국내의 어떤 바탕을 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물론 규율이 적용되지만 그게 이제 국내에 바탕을 둔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국가 간의 어떤 그러한 뭐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번진다면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좀 다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시커먼스 공습은 진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여러분 거슬러 가보십시오. 2023년도에 이게 본격화됐습니다. 엄청난 방송에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바빴는데 근데 그때도 절대 안 그럴 거다. 계속 이렇게 차지할 거다.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계속 지금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공습은 RTS도의 공습은 계속 진화될 거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그냥 미풍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국내에도 이 알리나 테모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예. 이 플랫폼들이 매우 진화하고 있다고 했죠. 싼 것만 판매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플랫폼들이 한국의 물류센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드느냐. 그걸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갖다 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유해 물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부가 플랫폼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아니 자국 이 소비자들은 팔지 못하는 제품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인정받은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여러 가지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전망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 중국의 유통 공룡들이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OX로 봐주셨을 때 계속 우리나라에서 클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OX로 보시면. 네, 일단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 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류 답변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내의 그 이커머스에 비해서 예. 그 외국계 어떤 그 이커머스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서로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와 공급자 네트워크의 연결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소비자 네트워크, 공급자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어서 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더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쿠팡, 네이버, 시커머스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플랫폼들 합종 연행이 그래요? 진행될 것이다. 그 정도로 클 거다. 네. 그럼 차 소장님은 어떻게? 예, 저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전환 비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승자 독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또 오를 해주셔서 또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오늘 중국 유통 공룡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